1942년 목포시 양동 선교사 사택에서 첫 전파를 발사한 이래 올해로 개국 80주년을 맞은 KBS 목포방송국. 지역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허주현 활동가입니다. 전남 지역 장애인들의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는 이동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KBS 목포방송국이 공영방송으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놓지 말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 걸어온 80년, 변함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KBS 목포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윤심입니다. 떨어진 쌀값에 벼수하게 한창인 이 지역의 농민들 한숨이 깊은 가운데 쌀 정부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회 수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회의 여는 것도 50분가량 지연되고 열린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 찬반 의사 진행 발언들을 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고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서병훈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했고 표결을 해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을 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장 60일 정도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본회의의 표결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통과까지는 아직 2개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농도 전남 농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그런 소식 아닐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출발 새한시대 오늘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은 이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들 그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포시 박홍률 시장과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라디오 뭐 듣는 프로 있어요? 라디오 어떤 프로요? 제가 출근길에 자주 듣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KBS 목포방송국 출발 서해안 시대. 이걸 들으면 지역의 문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귀가 아주 밝아지고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민선 8기 지자체 단체장 취임 100일을 맞아서 목포시의 그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목포시의 비전, 현안, 대책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홍률 목포시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선 8기 100일을 지나고 나니까 더 바빠지네요. 네, 네. 먼저 한국 축제가 14, 15, 16일 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끝났죠. 아유,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까 네. 시민들께서 또 관광객께서 아주 많이 오셨어요. 12만 명 정도가 넘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런 축제라든가 또 시민들 또 보살피기 네. 또 내년 또 사업계획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바쁩니다 지금. 네. 네, 네. 근데 가장 지금 이제 걱정인 게 시내버스가 지금 파업 중이지 않습니까? 네. 3일째입니다. 시민 불편이 점차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 목포시는 어떻게 이 대책을 준비하고 장기화 우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쁜 와중에 내년도 사업 계획이다 뭐다 예산 국회 가서 예산 따오기 등등 바쁜 와중에 이제 시내버스 파업이 터지니까 정말 또 큰 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내버스 이런 파업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우리 시민들 교통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파업이 이 발생된 그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체불 임금이 그 회사 측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약 14억 원 됩니다. 14억 정도가 그렇습니다. 체불이 돼 있다. 그동안 체불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52시간 제도라든가 등등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우리 그 버스 그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근이 한 달에 만근이 13일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12일로 이제 하루 단축되도록 단축해달라.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또 이 형사처벌 받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일로 부득이 이렇게 이제 줄이는데 근로자들 입장,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하루치가 인건비가 약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보전해 달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측과 계속 체불 임금 해결해 달라. 임금 어느 정도 좀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는 거 하고 만근 일수 13일이 이제 법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루 단축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단축과 관련해 임금을 보전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플러스 알파가 들어와 버리는데요. 그 내년 또 임금 인상을 7.4%, 약 그것도 내년. 10억 원이 네. 소요가 됩니다. 1년간.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노사 간에 여러 협상을 차례 해왔습니까? 해오고 네. 노사정 조정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이게 타결이 안 됐죠. 네.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그 노조의 얘기를 듣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뭐 만성적인 임금 체불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코로나 때 그 승객이 감소되고. 확 줄어들고 네.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제 전쟁이 터짐으로써 가스가 비용이 인상이 되고. 그래 세계적으로 이제 가스비가 약 2배 이상 올라 버렸어요. 등등 이런 것들이 요인이 돼서 적자 요인이 더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이 심해졌는데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그 목포시가 시민의 그 혈세를 가지고 한 102억 원을 지불 지원을 했습니다. 네. 매년 예, 임금까지 거의 그렇죠. 예. 매년 한 100억 정도를 예, 그 시내버스 전전년도에는 회사에 100억까지는 안 됐었는데 수십억 네. 원이었고요.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118억 원이 118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많이 늘었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임금 체불 이 14억하고 가스 도시가스에 약 40억 원 이상이 이제 빚이 져 있어요, 회사가. 네. 그게 한 20억 원 정도 가깝게 하고 해서 약 30억 원을 이번 시의회에 해서 넘겨서 통과시켜 가지고 추경액 확보를 추경 확보했죠. 예, 9월 그러면 달에. 언제쯤이나 이게 이거는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임금 지불을 20일 날이 월급 날인데 이제 네. 저 지급하려고 준비 지금 중이다.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갑자기 7.4% 인상을 더 추가 요구를 하면서 파업에 돌입을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참 상당히 대처를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시장님 추진하고 혹시 있습니다. 예. 노조 측 관계자도 좀 만나보셨나요? 그렇죠. 그쪽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우리 간부들이 계속 가서 협의를 했고요. 네.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장기화 우려가 나와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파업은 우리 약자들의 교통 약자들의 어떤 교통권 확보라든가 어차피 학생들하고 노인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참 근로자 회사 다니는 더 절실하죠. 더 버스. 절실하잖아요. 네. 그분네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조 측도 100번 양보하고 회사 측도 자구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시는 언제든지 파업 철회만 한다면은 즉각적으로 이런 예산 지원 시민의 혈세를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겠다. 지원할 각오가 돼 있고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업을 풀어야 그러면 지원해 주신다는 입장인가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업을 풀어야 지급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저 노조가 더 큰 마음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하루빨리 복귀해 주기를 간절히 일단 기대합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시의 지원금으로 노조 그 버스 운전기사들이 시달렸던 만성 체불임금은 해소가 완전히 되나요? 그 14억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급이 됨으로써 완전히 그동안 해소는 체불을 될 낸 거는 것이다.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7.4% 해달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내년도의 이제 문제는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 예. 목포시에서는 그럼 버스 운행 안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비책이? 우리는 지금 약 그 버스를 20대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시청의 버스, 관공서에 몇 군데 그 협조받은 버스, 교회가 턱없이 부족하지 교회가 않아요? 약 20대. 교회에서 약 9대를 보내줘 가지고 네, 네. 약 20대를 가지고 1번 노선하고 9번 노선만 지금 그 계속해서 배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메인 네, 스트릿이거든요. 그래서 20대가 계속 그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고 택시 부재를 해제했다. 해서 부재를 완전히 해제해서 1,500대가 택시가 네. 지금 가동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 또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카풀제로 카풀제로 가지고 계속해서 스티커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나누고 있으면 싣고 아침에 출근길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에 그 버스 운행을 멈추다 보니까 그 1번하고 9번 노선만 지금 운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더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닌가? 부족하지 않나? 지금 현재 이제 관광철이어 가지고 우리 관광버스들은 전세버스 전부 확보가 어렵군요. 계약이 돼서 아하. 밖으로 야외를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문제가 또 없고. 걸려 있군요. 그래서 지금 시청 공무원들 약 1,000여 명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네. 교대 근무하고 시청의 그 운전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그 버스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 정도로 이제 버스 얘기를 하고 민선 8기 이 목포 시정 목표 시장님이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도 청년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큰 그림을 그렸는데 뭐 최근에 청년 CEO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청년이 찾는 큰 목표에 대한 각오를 되새기고 이에 대한 의지를 청년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목포에 벤처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CEO 한 30여 명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젊은 패기를 보고 열정을 보고 또 그들의 고충을 청취하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살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새롭게 가졌습니다. 앞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CEO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청년들과도 계속 소통해서 청년이 살아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요즘 지역마다 핵심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지역 소멸, 인구 절벽, 저출산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 도시들마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데 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특히 이제 이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 동력의 힘으로 이제 시장님 앞서 청년 CEO 만났다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을 어떤 식으로 목포에 유입하도록 하는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민선 6기나 민선 7기 때 지금 민선 8기입니다. 민선 6기 때도 자영업자, 청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약 한 3천에서 5천만 원. 그리고 7기 때도 한 3천에서 5천 이렇게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약 50개 업소, 30개 업소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렵죠. 많이 폐업도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업종으로 선택해서 해야만이 청년들이 여기서 살아가지 그 3D 업종이라는 거 하면 청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런 일자리를 네. 만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혹시 하십니까? 지금 현재 봐둔 것은 있습니다만은 영역 결과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럼 미리 발표하면 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부작용도 나오기 때문에 네.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아하. AI 인공지능과 결합된 IT 산업 이런 종류로 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200명 정도의 그 청년 사업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1,000평 정도씩 현재 생각으로는 1,000평 하면 한 20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만 평 정도를 조성하려고 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청년을 주제로 해서 조직 개편도 합니까, 혹시 시장님?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청년 그 기획 청년국이라고 해서 기획관리국을 기획 청년국으로 제일 선임국입니다. 우리 네. 목포시에서 9개 국 중에서 제일 선임국에 청년 부서를 넣어가지고 청년 모든 프로젝트나 청년 사업, 청년 예산, 청년 조직, 청년 관련 모든 그런 행정 행위를 제일 우선순위로 이렇게 끌고 청년을 가고자 모시겠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이든 어디든 목포만 찾아오시면 일자리 만들어주고 모시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청년 정책 외에도 민선 8기의 주요 공약 아주 핵심적인 거 한 3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그 있을까요? 민선 8기 중에 중요한 일들이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네, 있죠. 백사에 이번엔 울산에서 했는데 이 전국체전은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임석하는 우리 목포시 이 창시 이래 사실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석해서 하는 행사는 처음입니다. 네. 모두들 대통령이 경유하거나 이러한 경유형 전국체전에는 행사였지. 참석하시니까. 그렇죠. 전국체전의 주경기장이 지금 목포에 마련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축구센터 옆에 지금 짓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내년 한 5월 말에 일단 마무리할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체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두 번째는 우리 무한반도를 통합해야 되는데 6번 실패했습니다. 네. 민선 8기에는 신안과 먼저 1단계 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그 2단계에서 무안군으로 남아있던 무안시로 성격에 있든지 간에 우리 통합시와 그다음에 무안하고 2단계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로드맵을 갖고 신안군과 계속 지역민과 서로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문화예술. 우리는 관광 1등 도시가 돼야 되는데 관광만 하는 것보다는 목포는 강점이 맛이 있고 맛의 수도. 맛은 음식, 전국적으로 음식도 소문났죠. 플러스 여기다 예술을 접목을 해서 정말 모든 그 외국 사람이나 우리 전국에서 목포를 가야 맛도 보고 또 예술 속에서 살도 오고 그런 정말 낭만의 도시 이렇게 해서 키워가려고 생각하습니다. 역시 민선 8기의 최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문화 예술 관련한 그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호텔 숙박 숙박이 부족하다. 예, 이거 상당히 그 불편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순경제 개념으로 해서 4개 호텔 그 사업가들이 와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1호 광장에 엠베서더 호텔, 그다음에 역전 옆에 남일극장 구 남일극장 옆에 그 뭡니까? 호텔을 짓고 있고 3호를 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군데 들어온 내년 내후년까지 약 1,600실이 마련이 되는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류형이 될 수 있다. 해소가 됩니다. 네네. 네. 시장님이 꼽으신 이런 그 주요 민선 8기에 시행할 목포 시책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단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실현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어 결과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뭐 일자리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공약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막도에서 언도심의 그 해안가 쪽으로 또 보행교를 멋진 브릿지를 정말 또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공약 사업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은 대부분이 내년 3, 4월 늦으면 5, 6월까지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의 재정 자립도가 지금 매우 열악하잖아요.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17.34. 20%도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100만 원 하면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
17만 원 정도 우리가 벌어서 자체 쓰고 나머지는 국비나 전부 도비. 국비에 도비 의존하고 있죠, 사실. 네, 국비에 네.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선 8기에 이런 신규 사업들이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빌공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저희가 이번 이제 국회에 예산이 넘어가 있는데 6,589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확정해서 네, 국회에 네. 넘겨뒀습니다. 약 80건이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삭감 없이 제대로 통과되면은 우리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고 목포는 한껏 발전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사업 가운데 이제 내년에 전국체전 치르는 문제가 이제 당면 과제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경기장이 내년 5월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네, 5월 말에 지금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준비는 어떻게 차근차근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경기장, 그 경기장, 거기는 계획대로 잘 되고 다행히 지난번에 철제 파동이 좀 있어가지고 네. 한 2, 3개월 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그 앞당겨서 잘 되고 있고요. 반다리 체육관이라고 해서 장애인 체육관입니다. 네. 바로 전국체전 이후에 바로 그 장애인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 체육관도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뭐 테니스장 등등 모든 시설들 주경기장 주변으로 들어서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보조 경기장들도 다 지금 개보수가 나름대로 예산 잡혀서 가고 있고 대양동에? 네. 또 부족한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전남 도지사분을 만나 뵙고 네. 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이 더 또 소요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했던 점은 민선 7기에서 이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막도의 5성급 호텔 건립, 또 쓰레기 소각장 시설 사업. 이 부분은 민선 7기에 정말 논란이 좀 뜨거웠던 사업들이었는데 시장님이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현안이었는데요. 네. 사막도 그 5성급 호텔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5성급 호텔이 들어온 것은 환영하죠. 그런데 사막도에 들어온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주장이었고 사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장소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겠다. 5성급 호텔이 들어오는 건 환영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업자 측에 저희들이 이 업무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공문으로. 어떻게 그리고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그 회사 측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였는데 네. 거기서 업무를 더 이상 계속 추진하다 보면은 소요되는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목포시가 또 그 부담을 예.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업무 중지를 해놓고 저희들이 다시 시민의 의견을 재수렴하고 적절한지 안 한지 사실은 지금 아직도 그것이 국가의 땅이거든요. 사막도의 그 부두들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좀 시간을 네네 보내서 따로 이것만 주제만 갖고도 한 또 20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 이것도 지금 쓰레기 소각 시설도 이것은 상당히 지금 거의 한 80% 진척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상당히 됩니까? 머리 무거운 일인데 네. 재검토는 하겠다. 그래도 뭐 다이옥신이 진짜로 정말로 많이 나오는지 네네. 다시 점검해보고 네. 재정 투자가 너무 과다하겠다 하는 주장들이 있어서 재정 투입이 이것이 이제 9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과다한지 아닌지 다시 체킹하고 그리고 소각로를 굴뚝으로 해서 연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 공법이 좋은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다양하게 검토를 공법도 해보겠다. 봐야 되고 환경적인 측면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민의 건강권이라든가 이것도 재정 고민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보고 이것도 공청회를 거치고요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장님 후보 시절부터 해왔던 문제이긴 한데 소통행정 많이 강조했어요. 저희들이 목포 시민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오디오로 준비했는데 잠깐 듣고 얘기 나누시죠. 네. 민선 7기 제대로 된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선 8기도 심과의 소통이 아직은 부족한 듯 느껴집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 문제는 온 목포 시민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행정 방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시민과 제대로 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잘못했던 과거의 흐린 물을 말끔히 씻어내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물이 흐르게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여민동락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목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목포만의 젊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재즈 가수 이난영입니다. 이 컨텐츠로 목포가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유치하고 또 젊음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셨던 홍어, 갑자옥거리가 어우러진 난영 재즈 극장은 목포 시민과 관광객이 원하는 진짜 목포만의 브랜드입니다. 현재 멈춰 있는 난영 재즈 극장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아빠가 은퇴를 하신 지 2년이 넘었는데 젊은 어른들이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고요. 동생이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게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먼저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신중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예산 투입을 네.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이제 버스 파업 문제도 충분히 또 대화를 해서 소통하겠다.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지켜봐 달라. 정말 열심히 뛰겠다. 그리고 현장 찾아가겠다.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 이런 약속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로지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죠. 어느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어려운 시민들, 교통약자들 보호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장님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신데 시간을 또 내야 될 것 같고요. 한 20초 정도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KBS 목포 라디오 방송 8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민들과 함께 민선 8기 목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홍률 목포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사흘째 노사 입장차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걱정이 많은데요. 역시 또 관계자로서 리더로서 시장으로서의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요. 자, 민선 8기 지자체 단체장 취임 100일 인터뷰 내일 이 시간에는 전남도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하겠습니다. 출발 세안시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